안녕하세요. 나의 전부에게 연출 촬영을 맡은 손예은, 박수민, 최지선입니다. 나의 전부에게라는 작품은 장애를 가진 반려견들이 휠체어를 통해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혹은 사고로 장애를 가지게 된 반려견들은 적절한 보조기구와 보호자의 사랑을 통해 다시 달릴 수 있습니다. 나의 전부에게는 장애 반려견들이 휠체어를 통해 이동의 자유를 얻고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는 과정을 소개합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장애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반려견들이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휠체어 제작을 통해 반려견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노력과 보호자들의 헌신을 통해 우리는 생명에 대한 존중과 책임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장애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나의 전부에게가 많은 분들에게 감동과 깨달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슬이는 성격이 너무 밝고 예쁜 아이였어요. 그렇게 밝았던 애가 휠체어를 타고 혼자 걷는 모습을 보며 내가 길거리에서 막 울었어요. 눈물이 그냥 나와요. 너무 좋은데 한편으로는 너무 미안해서. 반려동물은 인생의 동반자이자 나의 전부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조금씩 힘들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기도 합니다. 이곳에서는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고 함께 더 많은 순간을 나눌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불러. C9 앞에 7 지금은 아직 저는 시간만 정해놨었는데 7월부터는 좀 이렇게 아이고 7월부터요? 네, 아직은 아예 못 가고 있거든요. 네. 뇌종양이 있어가지고. 아 그렇구나. 네. 복만이는 뇌종양으로 인해 혼자 걷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요거는 이제 폭이 좁은 거. 하지만 여전히 걷고 싶어하는 복만이를 위해 보호자는 이곳을 찾았습니다. 복만이를 향한 보호자의 따뜻한 마음은 또 다른 가능성으로 이어집니다. 또 먹고 싶어가지고 이제서. 이철 씨는 15년간 반려견 보조기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반려동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그가 강아지 휠체어를 만들게 된 이유는 특별한 인연을 만나며 시작되었습니다. 새벽에 골목길에서 제가 이슬이를 만나게 된 건데 처음에는 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소리가 강아지 소리여서 비닐을 이렇게 톡톡 건드려 보니까 정말 주먹만한 강아지가 그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데리고서 이제 집으로 들어와서 보니까 얘가 뒷다리를 사용을 할 수 없는 기형아로 태어난 아이였어요. 그래서 아마 버려진 것 같아요. 새벽 이슬 속에서 발견된 강아지는 이슬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슬이는 이철 씨의 보살핌 속에서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이철 씨는 일본 출장 중 펫 박람회에 방문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휠체어를 한국으로 가져와 이슬이에게 선물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우리 이슬이가 너무 딱 생각이 나서 사가지고 왔죠. 이슬이한테 그거를 조립을 해서 태워줬더니 얘가 날아다니는 거야. 너무 기뻤으면서도 너무 미안해서 눈물이 나서 혼났어. 이슬이는 이철 씨와 함께한 3년을 뒤로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슬이를 통해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휠체어를 볼 때마다 이제 이슬이 생각이 나고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이거를 중고로라도 팔아야 되겠다고 인터넷상에 올렸는데 서로 달리는 거야. 근데 그 중에 양주 쪽, 포천 그쪽에 그 보호소에서 우리 애가 그게 꼭 필요한데 우리는 그걸 살 돈이 없네요. 그 글이 눈에 밟혀서 그곳에 가서 기부를 하게 됐죠. 정보도 많이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앞에 이철 씨는 휠체어 기부를 통해 국내 반려견 휠체어 수요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기적으로 일본에서 휠체어를 사와 기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또 그리고 T자봉이 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직접 만들어 보는 게 낫겠다 해서 가장 효율적인 휠체어를 이제 도안을 하기 시작을 했죠. 이렇게 시작된 그의 여정은 장애가 있는 강아지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기 위한 꿈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강아지 투견장에서 구조했던 온유라는 아이의 보조기 때문에 캐스팅 작업하러 출발하는 거예요. 이철 씨가 오늘 도착한 곳은 유기견 센터입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주인에게 버려져 이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아이들 중 온유를 위한 보조기를 선물하기 위해 이곳에 방문했습니다. 온유는 사람들의 욕심으로 만들어진 투견장에서 구조된 아이입니다. 온유를 포함한 대부분의 장애견은 선천적인 이유보다 후천적인 이유로 장애를 얻게 됩니다. 그런 외상으로 인해서 후천적인 장애가 되는 동물이 더 많고요. 선천적인 장애인 동물은 극소수인데 장애가 되는 과정에서 주인의 방치로 인해서 치료 시기를 놓친 동물들, 그런 동물이 가끔씩은 제보 들어옵니다. 많은 장애견들이 인간의 무관심과 방치로 인해 보호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들의 상처는 단순히 몸에만 남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에게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그런 아이들은 이 현대적인 현대병으로 인해서 생긴 일들이거든요. 사람들에 의해서 생긴 거예요. 장애가 있는 아이들도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그래서 장애견 아이들한테는 보조기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자꾸 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이철 씨는 장애 유기견들에게 휠체어를 제작해 그들이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자유를 되찾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보조기기를 제작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능숙하게 보조기기를 제작하지만 이철 씨도 처음에는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국내에는 관련 기술이 없어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도 했고 일본에 가서 직접 기술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는 보조기를 만들 때가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걔네들이 장애가 있어서 꼭 보조기가 필요한 아이들을 데리고 저희가 직접 캐스팅을 하면서 동물들 보조기를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실패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제 나중에 익숙해지는 과정까지를 저에게 도움을 준 친구들이 바로 유기견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아이들에게 제가 또 선물을 제공하게 됐죠, 덕분에. 휠체어 외에도 다양한 보조기구를 제작하던 중 다른 동물들에 대한 의뢰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람쥐, 고양이, 심지어 코끼리까지 다양한 동물을 위한 보조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걔는 이제 발톱이 괴사가 돼가지고 거기를 보호를 해야 되는데 맨 땅에 흙이 자꾸 들어가는데 그 괴사되는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신발을 맞춰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태국이나 방콕에 있는 코끼리들은 어렸을 때부터 사람의 손을 타서 자랐기 때문에 다리를 쉽게 내줘요. 하지만 동물원에 있는 코끼리들은 야생 코끼리라고 봐야 돼요. 사람하고 접근 자체가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리를 내어주는 과정까지가 거의 한 3개월을 걸렸어요. 그의 작업은 점차 다양해졌고 장애를 가진 동물들에게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히 휠체어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동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가 이겨내줘야 돼. 이철 씨는 15년 동안 장애를 가진 반려견들을 위한 휠체어를 만들어 왔습니다. 반려견과의 교감을 통해 새로운 삶의 모습을 찾았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한 보행기와 의족 뭐 이런 보조기구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 아이들이 내가 만든 휠체어, 내가 만든 보조기를 통해서 다시 걷고 다시 달리고 다시 뛰는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즐거운 거야. 또 애들도 굉장히 밝아지고 그 모습이 나를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요. 우리 집사람도 나보고 얼굴이 굉장히 밝아졌다고. 예.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이철 씨는 장애를 가진 반려견의 재활과 복지를 연구해 왔습니다. 그의 최종 목표는 유기견들을 위한 호스피스 병동을 설립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보호소에 있는 아이들, 그곳에서 앞으로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아이들, 이 사람한테 버려지고 저 사람한테 버려졌던 아이들, 그래도 지구라는 별에 왔는데 늘 버림만 당했던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눈 감는 그 순간까지라도 지켜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기억을 남기고 갈 수 있게끔 그 호스피스 병원은 꼭 만들려고 해요. 이런 정보도 많이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걷는다는 건 단순히 움직임을 되찾는 것이 아닙니다. 휠체어나 보조기구를 통해 다시 세상을 탐험하고 소중한 이들과 함께 시간을 나누며 삶의 작은 순간들을 누리는 것. 이들은 불가능을 현실로 바꾸며 우리에게 삶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선물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그들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사후세계에 관한 어떤 책자를 본 적이 있는데 내가 키웠던 무지개를 먼저 건너간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막 달려오더래요. 그래서 나도 사후의 세계에서 우리 이슬이를 만나게 된다면은 꼭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이슬아, 너무 고맙다. 나 아닌 다른 모든 아이들이 너로 인해서 휠체어를 제공받았기 때문에 그 아이들도 고맙다고 생각할 거야. 정말 너무 사랑스러운 이슬이 보고 싶다.